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문제풀이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회 모의고사 필기 파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전반적인 수강 안내에 대한 설명은 카페 게시판에 올려놓았습니다. 해당 내용 반드시 확인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음파가 두 매지 사이에서 경계면을 통과할 때 다른 각도로 진행 방향이 바뀌는 현상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계면이 있고 음파가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방향이 바뀌는 것은 3번에 있는 굴절을 정답으로 선택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게 이 문장 자체만 이해하셔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한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보기도 마저 보도록 할게요. 1번 간섭 보시게 되면 간섭은 크게 보상 간섭과 그리고 상쇄 간섭으로 나눠지게 돼요. 보상은 두 가지 파형이 같은 형태에 있을 때 합쳐져서 하나의 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 보상 간섭이고요. 반대로 상쇄 같은 경우는 음파가 서로 반대로 되어져 있는 이런 식으로 합쳐지게 된다면 오히려 음파의 사이즈가 적어지게 되는 것이 상쇄 간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제 회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음파가 쭉 진행을 하다가 어떠한 장애물을 만난 거예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서 진행하는 것을 음파의 회절 현상이라고 합니다. 조금 물리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개념에 속하는 부분이어서 또 시험에는 잘 다뤄지지 않는 그러한 개념이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번에 반사 보시게 되면 반사 계면을 만났을 때 음파가 반대로 되돌아오는 이러한 상태가 반사와 연관되는 내용이고요. 5번 진동은 크게 관계없는 보기입니다. 따라서 정답 3번 선택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헤르츠 이상부터 초음파인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저는 그림을 그려보면 두 가지 20과 20을 적어보시고요. 앞쪽에는 20Hz, 두 번째는 20kHz를 적으시면 됩니다. 이 사이에 있는 부분들이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청음 영역이고요. 여기 있는 20kHz를 넘어가는 이 지점부터 초음파로 분류가 되어지게 돼요. 여기서는 몇 헤르츠 이상부터 초음파인지 물어봤기 때문에 20kHz를 정답으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기 보시면 2만 헤르츠를 단위 변환했을 때 20kHz로 바꿔볼 수 있게 되죠. 정답 3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질의 전파 속도의 연결이 올바른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전파 속도에 대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수치를 암기해 두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연부 조직의 값입니다. 이 초음파 장비는 연부 조직의 속도 값으로 기준이 결정되어져 있어요. 이 값을 기준으로 영상에 만들어져서 여기에 대한 값은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연부 조직은 1540m/s고요. 여기서는 올바른 것을 물어봐서 정답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공기에 대한 값과 뼈에 대한 값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공기에 대한 속도는 300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뼈는 가장 빠른 값인 4000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뼈에서 전파 속도가 가장 빠르고요. 공기에서 가장 느리게 전파가 되어지게 돼요. 다음으로 지방이나 물 같은 성분은 연부 조직과 비슷한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값을 물어보는 문제는 실제로는 잘 출제되기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디테일한 값을 암기하는 것은 문제로도 적합하지 않고요. 변별력을 따지기에도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만약에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연부 조직의 값인 1540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과 근육 정도의 속도를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연부 조직에 비교해 봤을 때 근육은 조금 더 단단한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연부 조직보다는 속도가 조금 빠릅니다. 지방은 연부 조직보다 더욱더 소프트한 구조물이어서 여기에 비해서는 속도가 조금 느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연부 조직보다 근육이 조금 빠르고 지방이 약간 느리다. 이 정도는 물어볼 수가 있는데 너무 깊게 들어가서 이렇게 수치까지 물어보는 것은 실제로 문제로는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값 기억해 두시고요. 가장 느린 값과 가장 빠른 값 정도는 확실하게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의 프로브 내에서 결합층의 역할을 물어보고 있어요. 탐촉자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가장 앞쪽에 결합층이 있고요. 그 다음 쪽에 앞전소자가 있고 앞전소자 뒤쪽에 흡입층이 있습니다. 탐촉자의 구조 중에서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 밖에 둘러싸고 있는 케이스라든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은 결합층, 앞전소자, 흡입층에 관련된 내용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결합층의 역할을 물어봤는데요. 정답은 2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앞전소자와 피사체 간의 음향저항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결합층이 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음파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음향저항 값을 조절함으로써 투과성을 개선하는 데 여기 있는 결합층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1번은 탐촉자의 케이스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3번 펄스 중에 사이클 수를 감소시킨다.
이러한 것과 관계되는 것은 뒤쪽에 있는 흡입층과 관련된 포인트예요. 그래서 펄스의 길이 또는 파장과 관련된 것은 흡입층의 두께와 연관이 있습니다. 4번 전기적 에너지를 초음파 에너지 바꾼다. 이거는 앞전소자 연관이 있고요. 초음파 에너지가 외부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한다. 마찬가지로 케이스와 연관이 있는 표현입니다. 정답 2번 선택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탐촉자의 구조 중에서도 여기 있는 세 가지 정도만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혈류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초음파 모드를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3번 도플러 모드라고 되어져 있는데 도플러 모드는 대표적으로 펄스파와 컨티뉴파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도플러 기법을 통해서 내부에 있는 혈류 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혈류의 정보를 알 수가 있겠죠. 정답 3번 선택하시면 되겠는데 5번 보시면 컬러 플로우 모드가 있습니다. 컬러 플로우 모드는 빨간색과 파란색을 통해서 혈류의 방향을 측정할 수가 있게 돼요. 이러한 컬러 플로우 모드 마찬가지로 혈류의 정보를 알 수 있어서 사실상 5번도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3번이 정답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정확하게는 3번과 5번 모두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 이 문제를 통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로막을 중심으로 같은 거리에 나타나는 초음파 허상을 물어보고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가로막, 횡격막이고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나타나는 초음파 허상은 1번에 있는 경면허상, 미러 아티팩트를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초음파 영상이 출제가 됐다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 횡격막이 있고 서로 마주보는 형태, 이런 아티팩트가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인 개념과 함께 영상까지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방 간의 초음파적 특징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만약 영상이 출제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지방 간 영상이 나올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에코도는 증가되어져 있고 내부의 혈관도 잘 보이지 않고 신장과의 대조도는 증가되어 있는 상태, 아래쪽에 있는 횡격막도 영상에서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번 간 실질의 에코도 레벨이 낮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오히려 밝아지게 되죠. 간 내혈관의 선명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선명도가 감소되어집니다. 내부에 보이는 게 없어지게 되죠. 간장과 지라의 대조도가 낮아지게 된다. 간과 지라, 비장으로 볼 수 있겠는데 간과 지라는 보통 비슷한 에코도를 갖고 있게 되죠. 그런데 여기 있는 지방간이 생기게 되면 에코도가 증가함으로써 서로의 대조도가 증가하게 되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게 됩니다. 4번 간 표면 부근에서 미세한 고에코 레벨을 보인다로 되어져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간 표면에서 가까운 쪽, 이쪽 부분이 영상에서 밝게 보이고요. 표면에서 멀어지는 이 깊은 구역은 영상에서 어둡게 보이게 돼요. 깊은 곳은 감쇄가 심하게 일어나서 근접한 곳보다는 어둡게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간 표면 부근에서 고에코 레벨을 보인다. 4번이 맞는 내용이고요. 간 심부에서 에코 레벨의 증폭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감소가 나타나게 돼요. 정답 4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고요. 연관된 영상까지 이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투과 심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1번 반감 두께랑 원래의 음이 50% 증가하는 것이라 되어져 있는데 50%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엑스레이 쪽에서 이제 반가층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2번 주파수가 증가하면 음의 감쇄가 적어진다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미 틀렸죠. 주파수가 증가하면 감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반감 두께와 투과 심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감소되어지는 특징이 나타나게 되죠. 더 이상 깊은 곳까지 갈 수가 없게 돼서 투과 심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주파수가 증가하면 투과 심도는 감소해서 멀리 갈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흡수는 주파수에 비례한다. 주파수가 증가하면 음파가 멀리 가지 못하게 되고 감쇄가 증가하면서 흡수가 증가하게 돼요. 맞는 내용이고요. 투과 심도는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방금 설명드렸죠. 주파수가 증가하면 투과 심도는 감소한다. 서로 반비례한 게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을 정답으로 선택해 보시면 돼요. 이 4번과 5번 보기 보시면 투과 심도와 연부 조직에서의 투과 심도 공식이 있는데요. 3분의 감약계수, 아래쪽에 있는 것은 3분의 주파수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내용은 틀린 내용이고요. 아래쪽에 감약계수, 위쪽에 3이 되어지게 되고 여기는 아래쪽의 주파수, 위쪽이 3입니다. 따로 설명드릴 것 없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해당되는 공식 정도는 간단하게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복부 쪽에 초음파 검사를 진행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초음파 음역대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 검사와 관련된 초음파 음역대 또는 사용되는 탐촉자의 종류가 시험에 잘 나올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기본적으로 검사에 사용되는 초음파의 단위는 kHz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보시면 메가헤르츠 단위를 정답으로 볼 수가 있는데
3.5와 10MHz 두 가지가 있습니다. 3.5는 저주파수에 속하고요. 10MHz는 고주파수에 속하는데 문제에서는 복부 초음파 검사를 물어보고 있죠. 복부 초음파는 깊은 곳에 있는 구조물을 검사해야 돼서 이번에 있는 저주파수 탐촉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연관되는 그림까지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컨벡스 타입의 저주파수를 사용해서 복부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검사하는 부위에 따른 주파수의 변화라든지 이런 탐촉자의 종류까지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갑상샘 스캔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라서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고 좀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은 잘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의고사라는 것은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여러 가지 경험을 쌓는 데 목적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는 중요한 것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시험에 나올 만한 패턴은 아닌데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한 가지는 있어서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갑상선 스캔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1번에 있는 컨택트 컴파운드 스캔을 정답으로 보시면 돼요. 이러한 컴파운드 스캔을 사용하게 되면 좋은 화질의 영상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뒤쪽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나머지 보기 마저 볼게요. 섹터 스캔 같은 경우는 심장 초음파 검사라든지 태아 두정부 검사, 태아의 머리 검사를 할 때 사용되는 탐촉자죠. 그래서 관계가 없는 보기고요. 컨벡스는 이제 복부 초음파 할 때 사용되는 스캔이죠. 마찬가지로 관계가 없습니다. 이 아크 스캔과 레디알 스캔까지는 너무 깊은 내용이어서 굳이 공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1번에 해당되는 컴파운드 스캔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초음파 영상을 얻을 때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이 구조물의 영상을 얻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한쪽 방향으로 영상을 얻었을 때와 여러 방향으로 구조물을 평가하게 되면 이 구조물의 미세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탐촉자의 방향을 일일이 바꾸지 않더라도 초음파 장치 내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모아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컴파운드 스캔이에요. 여러 방향으로 이 구조물을 평가함으로써 미세하게 다른 부분들, 결과적으로 좋은 화질의 영상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이런 부분들이 보통 갑상선 검사라든지 좀 작은 부분들을 평가할 때, 특히 고주파수를 검사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기법입니다. 다시 한번 초음파 영상을 한 방향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향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컴파운드 스캔입니다. 관련된 영상 보도록 할게요. 이쪽 영상 보시게 되면 한쪽 방향으로만 영상을 얻은 모습이고요. 옆쪽 영상 보게 되면 컴파운드 기법을 적용해서 여러 방향으로 영상을 얻은 모습이에요. 육안적으로 보더라도 이 화질의 차이가 명확하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미세한 구조물에 어떠한 질병이 있다면 이쪽에 있는 컴파운드 스캔이 더욱더 질병을 판단하는 데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컴파운드 스캔의 기본적인 개념까지만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내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